나이가 들수록 여행이라는 두 글자가 예전 같지 않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설렘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과연 내가 꼭 가야 할까? 라는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시간도 있고 여건도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 특히 해외여행은 더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일조차 큰 결심이 필요해지고 낯선 땅에서의 불안이 설렘보다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요즘 60대들이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이유, 겉으로 드러난 핑계가 아닌 마음 깊은 곳의 진짜 이유를 말이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아, 나도 그래서 안 갔던 거구나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잘 맞는 여행의 지혜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귀중한 지혜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당당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일상을 흔드는 일이죠. 젊을 때는 그 흔들림이 즐겁고 짜릿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 발을 디디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에너지가 솟았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낯선 곳의 설렘보다 그 낯설미 주는 불편함과 피곤이 먼저 떠오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안정과 평온을 더 원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가볍게 다녀올 수 있었던 해외여행이 이제는 큰 용기와 준비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허리나 무릎 통증, 혈압과 당뇨, 소화 문제까지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불편들이 여행지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혹시 그곳에서 아프면 어떡하지? 약은 제때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출발 전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계산입니다. 60대는 은퇴 이후의 삶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선택이 신중해집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몇백만 원이 훌쩍 나가는데 그 돈이면 집을 고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나 손주를 위해 아껴두고 싶은 마음도 커지지요. 잠시 즐겁자고 이렇게 큰 돈을 써도 괜찮을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젊었을 때는 길을 잃어도 웃으며 모험이라 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는 게 재미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길을 잘못 들면 불안이 앞서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어집니다. 언어의 장벽이 주는 피로감도 큽니다. 결국 모험은 줄고 안정이 우선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동행의 문제입니다. 여행은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 즐겁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동행이 줄어듭니다. 건강 문제로 못 가는 친구, 가족 사정으로 시간이 안 맞는 친구,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까지. 예전에는 언제든 같이 가자 고 말할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자 가야 한다면 여행의 설렘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의 편안함입니다. 예전에는 집이 답답해서 떠났지만 이제는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다.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지요. 결국 60대가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강, 경제, 동행, 마음의 안정. 이 모든 것들이 겹쳐져서 해외보다는 가까운 국내 여행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삶의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평온과 안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단계로 옮겨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맞는 여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물음이 바로 우리가 이어서 풀어야 할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후에는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이유가 단순히 체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삶의 기준이 바뀐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여행의 선택을 바꾸게 만듭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표 예약, 환전, 보험, 숙소와 교통, 언어 문제까지 챙겨야 할 게 끝이 없습니다. 출발 전부터 피곤이 몰려옵니다. 괜히 번거롭게 멀리까지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반대로 국내 여행은 훨씬 간단합니다. 버스나 기차만 타도 금세 도착할 수 있고, 언어 문제도 없고, 음식도 입에 맞습니다. 혹시 아프더라도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고, 급하면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나이 들어 가장 크게 느끼는 장점입니다. 또한 국내 여행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순히 관광지 몇 군데 돌아보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호텔과 리조트의 수준이 높아지고 맛집과 카페,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몇 시간만 차를 달려도 바다, 산, 온천, 문화유산까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굳이 멀리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충분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정서적인 편안함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설렘과 동시에 늘 불안이 따라옵니다. 길을 잃지는 않을까, 음식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행에서는 그 불안이 훨씬 적습니다. 언제든 전화 한 통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행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걸 봐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곳을 나도 가야 한다는 경쟁심 같은 것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걸 보는 것보다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더 소중해집니다.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것, 이런 시간이 더 큰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 동행의 문제도 국내 여행이 더 어울리게 만듭니다. 해외여행은 일정이 길고 준비도 많다 보니 동행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부담이 적으니 친구나 가족과 가볍게 떠나기가 수월합니다. 때로는 혼자라도 편히 다녀올 수 있고 돌아와서도 피로가 덜하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처럼 국내 여행을 택하는 건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낯설고 새로운 것에서 활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기. 그래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결국 요즘 60대가 해외보다 국내를 선택하는 건 여행의 퇴보가 아니라 여행의 진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음을 쫓기보다 깊음을 찾고 멀리보다 가까이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여행의 새로운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 맞는 여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시 말해, 어떤 여행 방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장 잘 맞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의 여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젊을 때처럼 화려한 일정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는 것이 과연 지금의 우리에게 맞는 걸까요? 아마도 답은 조금 다를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에 몇 군데를 더 보고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는지가 여행의 기준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걷고 줄 서서 기다리고 가능한 한 많은 걸 경험해야만 여행을 잘했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금세 무너지고 결국 여행의 기억마저 힘든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하루에 한두 곳만 깊이 경험하는 게 더 알찬 여행입니다. 많이 보는 여행에서 깊게 느끼는 여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는 여행 기간입니다. 길고 긴 여행이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짧은 여행이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길면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동행자와의 작은 차이가 불편으로 쌓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짧고 여유로운 일정은 부담이 적고 끝나고 나서도 좋은 기억만 남습니다. 셋째는 동행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속도에 맞춰 걸어주는 사람, 말없이 옆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내가 사진 속에 없어도 내 존재를 챙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가까운 바닷가 한번 다녀오는 것도 큰 행복이 됩니다. 반대로 동행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여행지도 금세 피곤해집니다. 넷째는 여행의 목적입니다. 젊었을 땐 새로운 것을 보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정리하는 여행이 더 값집니다. 절에서의 템플스테이, 고즈넉한 마을에서의 하루 살기, 온천에서의 조용한 휴식, 이런 여행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합니다. 다섯째는 준비의 간소화입니다. 해외여행은 짐이 많고 준비할 게 끝도 없지만 국내 여행은 다릅니다. 약간의 옷가지, 꼭 필요한 약, 편한 신발, 그리고 가벼운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짐이 가벼우면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관계의 지혜입니다. 여행은 함께하는 시간만큼 서로의 차이를 크게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내 상태를 솔직히 알리는 것, 부탁을 정중히 하는 것, 고마움을 바로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행의 공기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결국 60대 이후의 여행은 젊을 때처럼 화려하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소중한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짧고 가볍지만 깊고 오래 남는 여행.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여행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우리의 여행은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을 다시 돌아보는 작은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 준비만 해도 갈등은 줄고 행복은 배가 됩니다. 첫째, 나의 리듬을 미리 적어보기입니다.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편한지, 식사는 몇 시간마다 하는 게 좋은지, 낮잠이나 산책처럼 반드시 필요한 휴식은 무엇인지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미리 파악하고 동행자와 공유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의 불편 신호와 대처법 준비하기입니다. 무릎이 약하면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더위에 약하면 모자와 시원한 물을 챙기기, 소음에 예민하다면 이어플러그를 준비하기, 또 복용 중인 약은 충분히 챙기고 기본 상비약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안전을 지켜줍니다. 셋째, 소통 문장 3가지를 마음에 새기기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덕분에 편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은 여행 내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가 여행 전체의 색깔을 바꾼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넷째, 역할 분담하기입니다. 예약 담당, 정산 담당, 사진 담당, 길잡이 담당, 건강 체크 담당. 역할을 미리 정해두면 부담이 한쪽에만 쏠리지 않습니다. 특히 정산은 매일매일 앱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하자 라는 말은 결국 오해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돈에 대한 3줄 합의입니다. 하루 식비 상한은 얼마로 할지, 공통비와 개인비는 어떻게 구분할지, 그리고 매일 정산할지 여부. 이 3가지만 정해도 돈 때문에 얼굴 붉힐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섯째, 일정의 기본 틀을 정하기입니다. 아침에는 함께 모여 한두 곳을 둘러보고, 점심은 각자 자유롭게 먹고, 오후에는 다시 만나 한두 곳을 더 보고, 저녁은 자유롭게 보내는 방식. 이 틀을 지키면 서로의 여유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멈춤 신호를 정해두기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면 그건 3분간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심호흡을 5번 하자는 신호입니다. 이 약속 하나만 있어도 감정의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숙소 에티켓을 챙기면 좋습니다. 화장실은 시간을 배려하며 사용하고, 에어컨은 중간 온도로 맞추고, 코골이나 이갈이가 심하면 미리 알려두는 것. 작은 배려가 여행 전체를 지켜줍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아도 비난하지 않고, 현지 음식을 시도할 때는 조금씩 맛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또 매일 한식만 찾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조금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행의 재미가 배가 됩니다. 쇼핑은 첫날부터 무리하지 말고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택배로 보내고 꼭 필요한 것만 고르세요. 기억은 물건보다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면 정리도 잊지 마세요. 사진을 모아 나누고 즐거웠던 순간을 함께 떠올리며 다시 웃어보세요. 작은 선물이나 여행지에서 산 간단한 간식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정리가 다음 만남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여행의 핵심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어떻게 함께하느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에게 남길 수 있는 한마디. 당신과여서 편했습니다. 이 말이 있다면 그 여행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왜 60대가 해외여행을 주저하는지, 국내 여행의 장점은 무엇인지, 어떤 여행 방식이 어울리는지, 그리고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즘 60대 분들이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건강과 체력, 경제적 부담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마음이 안정과 평온을 더 원하게 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가볍게, 그러나 깊고 편안하게 즐기는 여행. 소중한 동행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어울리는 여행의 지혜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단 한 줄, 당신과여서 편했습니다. 이 말이 있다면 그 여행은 이미 성공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따뜻한 연결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